자, 우리 10장을 가면 10장의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기존 브랜드 자산의 강화 및 재활성화 전략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이걸 딱 읽어보면 제목을 보면서 여러분이 딱 이 감을 잡아야 돼요. 자, 브랜드 자산을 강화한다는 얘기는 브랜드 자산 가치가 떨어졌어, 안 떨어졌어? 안 떨어졌어. 지금 현재도 브랜드 자산 가치가 좋은데 더 브랜드 자산을 강화시키겠다는 전략이에요. 그러면 브랜드 자산 가치가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브랜드 인지도는 문제가 없는 거네. 이해하시겠어요? 이미 알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강화 전략에는 브랜드 인지도라는 말이 안 나와. 여러분들이 인지도를 찾으면 안 돼. 강화 전략. 그러니까 브랜드 인지도는 이미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브랜드 이미지를 더 강화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게 강화 전략이야. 그러면 브랜드 재활성화 전략은 뭐냐? 브랜드 가치가 떨어졌어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그러면 이 브랜드 자산의 가치가 떨어졌는데 브랜드 자산 가치라는 것은 두 가지로 구성이 돼 있잖아. 그쵸? 뭐야? 인지도와 이미지잖아. 그러니까 인지도 때문에 브랜드 자산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고 이미지 때문에 브랜드 자산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브랜드 인지도 때문이다. 그럼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야 될 것이고 브랜드 이미지 때문이다. 그럼 브랜드 이미지를 개선해야 되겠지. 긍정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끝. 11장 끝. 자, 그래서 전략 요약되어 있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416페이지를 보십니다. 416페이지를 보면, 자, 봐보세요. 여러분이 이 책을 읽으면서 왜 제가 이렇게 이런 것들을 계속 가르치면서 제가 나름대로 이걸 만들었냐면, 잘 읽어보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저게 안 들어와 있으면 이거 읽어보면서 자꾸 밑줄을 긋게 된다고. 근데 밑줄을 그을 필요가 없다고. 자, 읽어볼게요. 기업은 구축된 브랜드 자산을 지속적으로 더욱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이게 강화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를 위해서는 마케팅 관리자는 소비자들이 우리 기업의 브랜드에 대해서 바람직한 지식 구조를 갖고 있는지 중요해요. 바람직한 지식 구조. 뭐에 대해서? 우리 브랜드에 대해서. 바람직한 지식 구조가 뭐예요? 이거잖아요. 브랜드 지식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인지도는 어떻게 됐고 이미지는 어떻게 됐고.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바람직한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럼 뭐란 얘기야? 높이란 얘기가 아니라고. 바람직한이니까 뭐예요? 여기 긍정적으로 이렇게 이미지를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인지도가 안 나와. 이해하시겠어요? 이미 인지도는 구축이 돼 있어. 이미지를 더 강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0-1을 보니까 기존의 브랜드 자산 강화 방안에 보니까 브랜드 일관성을 유지해주고 브랜드 자산의 원천을 보호해주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어떤 기업 드라마나 기업 영화 봐보면 창업자들이 자기가 최초로 성공했던 기업에 대한 굉장히 뭐를 가지고 있어. 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그거는 절대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잖아. 그게 뭐냐면 지금 자기가 성공한 거에 뭐가 있다는 얘기야? 원천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브랜드의 원천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 원천이 생각나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브랜드 자산의 원천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3번을 봐보세요. 3번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응용 능력이 필요해요. 자, 브랜드 자산의 강화와 활용 간의 균형을 해야 돼요. 활용이 뭐예요? 활용이 뭐예요? 활용이 아니 브랜드 자산 활용이 뭐였어요?
활용 브랜드 확장이라고 그랬잖아. 여러분 브랜드 확장에서 여러분 단점, 장점을 봤었단 말이야. 브랜드 확장을 너무 많이 하면 원래 브랜드가 가지고 있던 특성이 뭉개져 버리잖아. 그렇죠? 내가 만약에 원래 브랜드에서 모 브랜드에서 특정의 연상이 있었는데 브랜드 확장을 너무 많이 하면 그 특정 연상이 사라져 버린단 말이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전형성 이런 게 깨져. 그러니까 내가 모 브랜드에서 가지고 있는 특성을 깨뜨리지 않으려면 브랜드 확장을 적게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브랜드 확장과 브랜드 강화는 서로 상충 관계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둘 간의 균형을 잘 유지하라. 이해하시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활용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잘 매치가 안 돼. 우리가 활용은 브랜드 자산에서 활용은 뭐야? 브랜드 익스텐션이 떴는데. 응?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브랜드 자산 강화를 위한 마케팅 프로그램을 구체화하자. 뭐 브랜드 강화하기 위해서 마케팅 프로그램. 우리가 브랜드 강화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보면은 브랜드 강화하기 위해서 마케팅 프로그램은 뭐겠어요? 결국 우리 그냥 여기잖아. 요 신제품 확장할 때 마케팅 프로그램 어떻게 써야 될까요? 강화. 오케이? 그러니까 이미지의 일관성을 유지를 하고 브랜드 자산의 원천을 보호하고 브랜드 자산의 강화와 활용 간의 균형 이렇게 나오는 거고, 재활성화로 가봅니다. 재활성화를 가보면 439페이지를 가보세요. 439페이지 위에 보면 둘째 단락에 브랜드 재활성화를 위한 접근 방식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브랜드 재활성화에다 밑줄을 그으시고 그 다음에 두 가지에다가 동그라미를 딱 치시면 1번은 뭐냐면 자, 브랜드 인지도의 깊이와 폭을 향상시킨다. 여기 인지도라는 게 나오네. 그죠? 아, 이제 재활성화니까 이미 브랜드 자산 가치가 떨어져 있단 말이야. 떨어져 있는 걸 다시 살려야 되니까 인지도가 떨어져 있으면 인지도를 높이고 이미지가 나빠져 있으면 이미지를 개선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번은 뭐냐면 인지도가 떨어진 경우야.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인지도의 깊이와 폭을 향상시킨다 이런 얘기고, 자, 이를 위해선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광고나 기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필요하고 그 브랜드를 보다 많은 사용 상황에 연결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그 옆에다 바로 열고 브랜드 인지도 확대 이렇게 써놓으세요. 브랜드 인지도 확대 바로 열고 브랜드 인지도 확대라고 쓰시고 이퀄 가로 닫지 마시고 브랜드 인지도 확대 이퀄하고 사용량 확대 이렇게 사용량을 확대하는. 그러니까 브랜드 인지도를 확대하는 방법은 사용량 그러면 안 돼요. 사용 빈도를 높인다. 사용 빈도. 자, 사용 빈도를 높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저기 밑에 이제 활성화 방안을 봐봅니다. 그럼 브랜드 인지도 확대 표 10-3호에 보면 1번 브랜드 인지도 확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첫째 브랜드 인지도 확대에 관련해서는 브랜드와 관련한 사용 상황을 확대한다. 그러니까 다른 용도를 개발한다는 얘기야.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소비자가 더 많은 소비자가 늘어날 거 아니야. A라는 용도의 소비자가 있었는데 다른 용도를 개발해 놓으면 또 다른 용도에 맞는 소비자들이 있잖아. 소비자가 더 많은 그 브랜드를 알게 되겠지. 이해하시겠어요? 뭐 합니까 지금? 책 보고. 교수님께서 사용 상황의 확대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위에서 부분에서 찾아가지고 브랜드 인지도를 브랜드 사용 빈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브랜드에게 더 많이 노출되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브랜드 재구매주기 단축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브랜드에 노출시키려면
소량 포장을 해야 돼. 소량 포장을. 그래야 사람들이 자주 사러 나와. 사러 나오면 뭐예요? 그 브랜드에 노출이 되지. 근데 예를 들면 일주일치를 한꺼번에 벌크를 산다. 그럼 벌크를 사가지고 가가지고 집에서 벌크를 뜯어서 저장을 하죠. 냉장고나 이런 데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브랜드가 안 보이는 어떤 플라스틱 통이나 유리통에 넣어버린다. 브랜드가 사라져. 일주일 동안 그 브랜드를 볼 일이 없어져.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재구매 주기를 단축시키는 거야. 그래서 오늘 먹을 거 가서 사서 먹게 하고 다음날은 또 새로 사러 나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포장을 브랜드 마케팅적인 측면에서는 소량으로 포장을 해야 돼요. 소량으로. 그래서 더 많이 뭘 하게? 노출되게. 브랜드명이.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그 부분만 조심하시면 다른 것들은 이해가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브랜드 소비 빈도를 높인다든지 브랜드의 새로운 용도를 개발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뭐예요? 소비 빈도를 높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소비 빈도를 높인다는 얘기는 그만큼 브랜드에 대한 노출을 증가시킨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네. 그럼 브랜드 이미지 개선은 뭐냐? 이미지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브랜드 명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심벌을 바꾼다든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브랜드 구성 요소를 변화시키거나 그 다음에 브랜드를 재포지셔닝하거나 이런 겁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가 보세요. 430페이지 위쪽에 2번에 보면 브랜드 이미지를 구성하는 혹은 새로운 포지셔닝을 택한다면 앞으로 구성하게 될 브랜드 연상들의 강도, 호감도, 차별성 개선한다. 강도, 호감도, 차별성. 차별성이 뭐예요? 독특성이잖아. 이거 뭐예요? 긍정적으로 만든다 이런 얘기잖아. 그죠? 그래서 브랜드 이미지를 개선하는 전략. 이렇게 정리하면 돼. 이해하시겠죠? 더 내용 없어요. 여러분 읽어보셔도. 10장 끝. 자, 11장으로 갑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11장은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1시간씩 2시간을 2개를 드렸는데